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예, 그러죠. 네, 먼저 네.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입니다. 공동 성명. 예, 좀 읽다가 보면 좀 황당한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예, 황당하다. 예, 우선 하나씩 보면은. 네, 자, 우선 앞 대목에 그 우크라이나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분명히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미국의 모든 어떤 그 전략가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중국 문제가 가장 관심사다. 이렇게 하면서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는 문제를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은 협의할 거다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포탄은 이미 갔잖아. 그러면 이게 끝이냐고. 포탄은 이미 갔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는 이미 요구한 무기가 많아요. 그래요. 예컨대, 포탄뿐만이 아니라. 예, 예컨대 죄송합니다. 네. 현궁 대전차 미사일. 아, 천공이 아닙니다. 정궁. 천공 지대공 미사일. 네. 이런 거 다 달라 그랬거든. 아, 근데 정상회담 선언문에는 이 부분을 살짝 가려요. 뭐라 그랬냐면 네. 딱히 정확히 그 무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무기 얘기는 이거는 이제 정상 선언에는 그렇게 담질 않고 네.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아, 여기 안보가 들어가 있다고. 안보. 예. 그러니까 인도적, 경제적 지원만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번에 포탄이 가면서 안보 분야로 확대가 됐고 예. 이제는 저기 안보 분야라고 이렇게 퉁쳐서 해놓은 건 뭐냐 하면은 어떤 무기든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예. 두 글자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지원들까지 다 네. 내포한 그런 단어가 바로 안보다. 예, 그렇습니다. 어, 그 다음에 네. 요거는 미국 측의 요구로 넣은 것 같은데 네. 반가운 대목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지속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이 말은 원래 미국이 해왔던 말이야. 네. 한국은 이런 말 안 해. 담대한 구상 발표하고 그렇죠. 그게 끝이요. 그리고 외교적 노력 뭐 이런 것들은 잘 못 들어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미국 측의 요구를 아마 들어갔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네. 항상 외교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한 건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게 유일한 수단이라 그래 버렸으니 그러면 유일한 수단이 한반도 평화의 유일한 수단이 외교라고 이렇게 해버렸으니 예. 북한하고 대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미국 측의 의견이 네.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너무했다. 좀 대화 좀 해라. 이런 건가요? 그 다음 예? 대목이 네. 여기서부터 이제 황당무계해지는 어. 건데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또 음. 2050 탄소 중립 목표 재확인. 이거 바이든 관심사잖아. 그렇죠. IRA법이 왜 나왔어? 아, 인플레 감축법이 기후 위기 때 거기에 나온 거 대응하기 아니야. 위해서.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이거는 저 강하게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의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 지금 저기 재생 에너지 수소 기술 개발 네. 뭐 이런 부분이 밑에 강조가 돼 있는데 그래서 비중을 높이자 그랬는데 우리 지금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돼 있지? 비중을 다 낮췄잖아. 맞아요.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걸 보니까 재생 에너지 뭐 별 관심도 없잖아. 기업한테 오히려 더 유리한 그런 네. 상황, 탄소 배출. 이거 지금 관련해서. 국내 정책하고 안 맞아. 안 맞는다고. 네. 윤 대통령 여태까지 에너지 정책 만든 거 다시 짜야 돼. 아, 이건 뭐예요, 이거?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탄소 무배출, 경량차 보급을 가속화하기로 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네. 이거 우리 정부 계획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좀 못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어. 아,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그 숙제 선언문에- 받아왔구만. 에너지 정책 미안하지만 다시 짜셔야 되겠어. 다시 짜셔야 되겠어요. 아유, 숙제거리가 많네요. 그다음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이것도 사람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래요. 예. 어떤 건가요?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면서 네.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 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IAEA 추가 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자, 여기서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 이게 한국의 무기요, 미국의 무기요. 지금 우리 저기 동유럽에 원전 수출하는 거 소송 붙었지. 예, 미국 기업 어. 소송 붙었더라고요. 자기네 지적재산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지적재산권을 강조한 이유가 뭐야?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분쟁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국산 원자로다. 그런데 미국은 무슨 소리요? 우리 원천 기술 사용한 원자로요. 그건 니네 원자로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국제 소송이 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원전 수출, 방산 수출에 윤 대통령 목을 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 그럴 때 500억 달러 자기가 수출을 영업사원이 달성하겠다 그러면서 앞에 내세운 게 네, 원자력, 원전, 방산, 예. 그다음에 인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여기서 합의한 내용은 뭐요?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라 그랬으면 한국 맘대로 못하지. 그렇네요. 그러지 않아도 소송 걸려 있는데 그런 디테일이 숨어 있네요. 이 재판 내용에. 내가 보기엔 원전 망했어. 원전 망했다니까. 아니 이 1호 뭔 영업사원 수출해? 원전을 뭘 수출해? 저번에 UAE 가가지고 뭐 300억 달러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때 바랴크 원전 네, 그 네. 우리가 수출한 거 그거 이제 2단계 사업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때도 미국이 경쟁국이었어요. 미안하지만 뭐 미국하고 같이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출을 했어도 네, 그 저기 저 이익이 꽤 남을 걸로 예상했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게 로열티요. 기술 사용료. 어디로? 미국으로. 이건 뭐요?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은 상호 존중한다. 당연해 보이는 이 말에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의 의지가 다 담겨 있잖아. 그렇네요. 이제 마음대로 못한다. 어. 우리 마음대로 그 어. 말이고.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네, 개방형 무선 접속망. 이건 무지한히 어려운 개념이야. 내가 이걸 어디 가서 설명을 하는데 네. 30분이 걸리더라고. 오픈랜 방식이라 그래. 오픈랜 방식. 오픈 랜 방식. 이게 그렇게 해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협력하였다. 네. 자, 요게 중국의 파웨이라고 왜 그 저 통신업체 그 독점을 깨는 신의 한 수입니다. 네. 그게 오픈랜 방식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중국이 중동 아프리카에다가 그 통신 기지국을 지금까지 370만 개를 줘줬다고. 어휴, 많이 그러면은 현대통신은 네. 기지국 가진 놈이 갑이에요. 우리 삼성, SK, LG U+, 이 통신 3사가 왜 독과점이 되느냐? 기지국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지국을. 그러면 그 기지국을 갖고 있으면 서비스 능력의 인프라를 독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기지국을 가진 사람 요구에 맞는 통신 장비를 써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통신 서비스 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휴대폰 구매할 땐 세 가지를 구매하는 거예요. 무선 주파수 대역을 구매하는 거고, 삼성, LG, SK가 주파수 대역이 달라요. 네. 그런데 나는 어느 주파수 대역의 사용권을 사는 거고, 두 번째는 휴대폰 기기를 사는 거고, 예.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사는 거예요. 이게 휴대폰 가입이에요. 근데 오픈랜 방식은 이렇게 기지국 가진 놈이 왕이 아니요. 네. 예를 들어 하나의 주파수 대역이 있다 할 때 과거엔 삼성만 했는데 SK만 했는데 한나만 했는데 이젠 삼성도 들어오고 SK도 들어오고 LG U+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 여러 벤더가 네. 동시에 와서 통신사들이. 서비스하도록 오픈하고 그다음에 독점이 아니라 기지국 이렇게 오픈되면서 기지국을 운영하는 업체가 요구하는 게 아닌 다른 장비도 자유롭게 호환해서 쓰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자기가 선택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오픈랜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파웨이를 써야 되는 이 의무가 사라지는 거지. 그렇죠. 이게 오픈랜 방식이야. 화이의 독점을 깨버리는. 깨버리는. 그래서 5G, 6G를 이런 미국의 사업 개념에 맞게 우리가 하는 건데 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5G를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3년 전에 그 통신 3사가 5G 서비스를 개시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미국이 지랄을 했어. 네. 해리 해리슨 대사가 청와대 찾아와 거의 막말을 했어. 그래요. 한국이 5G를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시는 게 어디냐. 이러면은
저기 뭐냐 미국은 아직 4G인데 아하. 그리고 개판이야 미국은. 시골 가면 휴대폰도 안 터져 기지국을 앉아가지고. 아, 개판인 나라야. 그래 우리하고 같이 가야지. 그래야 통신의 사이버 안전이 보장되지. 그런 논리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규제가 들어오는데 네. 급기야는 3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할 때 그 네. 주한미군 기지에 LGU 플러스가 그 기지국을 많이 세워놨다. 그런데 화웨이 부품을 쓴다. 저거 다 뽑아버려라. 이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할 때 용산에 있는 5G 그 저기 저 LGU 플러스 기지국이 뽑혀져 나갔어. 다른 장비로 다시 나갔었죠. 업체 부담으로. 예. 이 지랄들 한다니까. 이 지랄들. 아, 지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근데 통신이. 5G, 6G 이제 한국이 혼자 가지 말고 미국 표준으로 같이 가. 아, 그러면 미국이 빨랑빨랑 한다면 문제가 안 돼. 그렇죠. 지지리도 안 돼 이 나라는. 인프라가 개판이라서. 느리고 땅도 넓고 한국이 안 뭘 되고. 좀 선도 기업으로 혁신적으로 치고 나가려 그러면 다 걸려. 그 원전도 미국 그렇고 대사가 통신도 와서 그렇고. 지랄을 한다니까. 아, 그렇네요. 어. 그런 또 디테일이 숨어 있었네요 이번에. 이런 디테일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 예. 아마. 다 저희는 반도체 뭐 전기차 이 얘기만 경제적으로 좀 하고 예.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 내가 이제 다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하나하나 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종래 교수님이 어. 하나씩 다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